남자부도 한번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남자부 결과 띄워주시죠. 자, KB 손해보험 알려진 대로 비에나와 재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에반스 선수와 계약을 했네요. 이건 정배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대한항공이 러셀과의 재계약, 그리고 우리카드가 아라우조, OK저축은행이 디미트로프 뭐였지? 네, 디미타르 디미트로프. 네. 그리고 아히 레오 선수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도 뭐 한 팀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비에나 선수 재계약은 사실 KB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비에나 선수가 키가 좀 약점이잖아요. 192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들 후보들이 다 2m 이상의 장신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 지난 시즌 3위였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5번째로 높은 상황이어서 그렇지. 1순위가 나올 줄 고민하다 몰랐지. 재계약을 했는데 1순위가 나왔지. 정말 이게 KB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화가 납니다. 사실 비에나 선수는 굳이 뽑지 않았어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네. 다른 팀에서 뽑을 확률이 낮은 선수였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어쨌든.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뽑은 에반스는 어떤가요? 에반스가 이번 최대어였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가장 잘 뽑은 거지 않을까. 지난 시즌에 한국전력이 엘리아 선수가 5경기 만에 부상을 당해서 되게 팀이 다 개막 5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는데 올해는 좀 그 외국인 잔혹사가 좀 떨쳐지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에반스는 뭐 좀 튼튼하다고 하나요? 네. 일단 기량적인 면으로 종합적인 기량전으로 봤을 때는 에반스 선수가 제일 좋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압도적이냐 그 정도는 아니었고 네. 레오에 비하면 아니죠. 조금 아래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사실 한전이 다른 선수도 좀 눈여겨두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제 쿠바 출신의 마소 선수라고 호세 마소 선수. 이 선수가 2023년 트라이아웃 때도 거의 뭐 1, 2순위급으로 예상됐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그때는 좀 취소를 했었고 이번에는 현장에 왔는데 좀 현장에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이 선수가 포지션이 미들 블로커도 보고 앞포짓도 보는 선수인데 좀 이제 공격 면으로 봤을 때는 에반스 선수가 좀 낫다는 좀 결과를 내리고 그러니까 마소를 사실 예전에 시몬 OK에서 활약을 하면서 우승을 했던 시몬 선수처럼 뒤에서는 백어택을 하고 앞에서는 미들블로커로 쓰는 전략도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전공법으로 에반스 쪽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반스 선수가 일본에서도 뛰어봤기 때문에 사실 좀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생각한 것 같아요. 사카이에서 뛰었죠. 확실히 좀 동양 리그에 대한 적응도도 더 적을 것이다라는 예측이었던 것 같은데. 자, 대한항공은 러셀과 재계약을 맺었는데 그 써니님이 대한항공 팀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러셀과 재계약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러셀만한 선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카드를 가지고 갔다가 네. 아유 근데 또 구슬 순번이 두 번째로 적으니까 우리가 러셀보다 좋은 수가 있을까 했는데 없으니까 재계약을 한 거라고 봅니다.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2위를 했기 때문에 확률이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순번이 나올 확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러셀 선수를 좀 생각하는 구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셀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가져간다.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KB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캐피탈이나 대한항공은 제가 봤을 때는 러셀 레오 재계약은 좀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카드가 뽑은 아라우조 선수는 어떤가요? 아라우조 선수 같은 경우에 브라질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감독님들이 브라질 출신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파에스 감독, 뭐 대한항공 이제 새로 오신 이제 해난조토 감독, 그리고 KB의 레오나르도 감독. 그러니까 잘 아는 선수였어요. 이게 화투로 치면 굳은 자. 이게 정말 애매하다 싶으면은 아라우조가 뽑힐 것이다. 약간 그 정도의 평가가 있었는데 우리 카드가 생각보다 순위가 빨랐는데도 좀 안정적으로 아라우조 선수를 선택을 했어요. 잘 아니까. 다만 이 선수는 이제 오픈 공격이나 좀 이런 하이볼 공격 성공률에 대한 보장이 조금은 아쉬운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좀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트라이아웃 기사들 보니까 호세 마소, 마테이코, 호평이 나왔는데 결국 안 된 거 보면은 블러핑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정말 후보였고 특히 마테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팀이 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보여준 기량도 확실하고 부상만 아니었으면 사실 계속 뛸 수도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감히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교체 대체 선수 1순위가 아마 마테이 콕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팀이든.
네. 어느 팀이든. 네. 알겠습니다. 쿨한 장난감 세상님이 김유경 기자님한테 질문 남겼네요. KB 팬의 입장으로서 KB는 수준급 공격수 많은데 아코 교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임성진 주전에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야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임성진 선수 영입이나 비에나 선수 재계약 전에 결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뭐 야쿱 선수를 레오나르도 감독이 원하긴 하지만 시즌을 꾸리다가 뭐 미들 블로커를 보강한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는 미들 블로커를 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박상 선수가 좀 노쇠화된 게 보이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실제로 뭐 이번에 그 OK에서 뽑아간 젤베 선수도 KB에서도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CWP님이 대한항공 임동혁 들어오면 현K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봐야죠. 근데 굉장한 힘이 되겠죠, 네. 사실. 사실 저는 지난 시즌에 임동혁이 대한항공 있었으면은 챔프전을 몰랐다라고 보는 어, 입장이라. 저도요. 네. 어쨌든 러셀 선수가 안 좋을 때 바꿔줄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고 또 유광우와 한 선수 두 명의 세터가 있잖아요. 이 두 세터가 전위에 있을 때 자리를 바꿔주는 더블 스위치 전략을 굉장히 많이 재미를 봤었거든요. 네. 토미 감독 시절에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었으니까 이번 시즌 어쨌든 임동혁 선수의 가세는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미트로프 선수 이야기할 차례인가요? 네. OK 중령입니다. 저는 이 선수 잘 모르는데 신 감독님의 안목을 믿습니다. 얼마나 한 시즌 동안 칼을 갈고 돌아오셨을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할 것이다. 디미트로프는 어디지? 동구 쪽인가? 네, 러시아 선수인가요? 네, 러시아. 불가리아가 러시아가 그쪽에 불가리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뛰었거든요 지난 네네. 시즌에. 그래서 직접 보고 왔어요. 맞아요, 감독이. 보고 왔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기량을 파악했었고 그래서 좀 사실 갔다 와서는 썩 만족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팀에서 쓸 수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내렸었는데 실제로 뽑았습니다. 왼손잡이의 장신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OK가 이번 시즌 하려고 하는 배구가 사실 보이잖아요. 네. 장신 선수들로 좀 높은 벽을 세우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이민규 선수가 이제 세터이고 그렇지. 또 정광희 선수가 합류했거든요. 정광희 선수도 사실 점프력도 좋고 키가 키도 있기 95, 때문에 95니까. 이게 이번 시즌 제가 봤을 때 높이로는 현대캐피탈과 OK 그렇죠. 두 팀이 가장 높은 높이를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시즌 OK의 좀 약진을. 반등, 약진이 예상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돈 빼고는 보내시는 분이니까. 네. 블루즈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질문 남기셨습니다. 하파엘 선수가 1718 시즌쯤이었나 현대에서 프라코스 이전 컨택했다는데 사실은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예. 프라코스 선수 오기 전에 좀 네. 영입을 고민했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그 얘기는 잘 몰랐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이 선수도 경력이 꽤 길잖아요. 아마 계속 레이더망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네. 선수는. 애용님께서 현캐는 이번에 김명관 선수 돌아오는데 황승빈, 김명관, 이준엽, 배준솔 이렇게 세터 4명이 되는데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마 치열한 주전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해난 감독이 왔기 때문에 해난 감독이 현대. 현대캐피탈. 블랑 감독이 아마 선수들을 좀 기량을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대만도 갔었고 또 6월에 필리핀에서 열리는 대회를 가거든요. 네. 거기서도 아마 선수들을 다 시험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승민이랑 김명관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황승민은 좀 작지만 세터로서 본연의 임무에 좀 잘하는 선수고 김명관 선수는 가장 큰 무기가 신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김명관 선수가 약간 조재영 선수처럼 약간 센터로 전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얘기가 사실 올 때부터 있었잖아요. 네. 프로에서. 미들 블로커로 전향할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봐야죠 한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화재는 아히를 다시 데려왔고요. 네. 예. 뭐 현대캐피탈은 레오 재계약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사실은. 근데 설마 레오 재계약 생각 안 하진 않았겠지? 예. 레오는 뭐 예. 바보죠. 안 할 이유가 없죠. 있었잖아. 근데 레오를 안 했으면 다른 팀 무조건 데려왔을 있었잖아. 겁니다. 예. 제가 주구장창 예. 썼죠.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블랑 감독이 우승을 한 입장에서 변화를 주긴 사실 쉽진 않죠. 레오 선수가 너무 팀에 잘 맞는 전략을 잘 소화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이번에 아시아 쿼터로 삼성화재가 도산지라는 이제 장신 세터를 뽑았잖아요. 네.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 그거를 좀 고려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다치고 독일 가서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뽑힐 줄 알았는데 6순위까지 내려온 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아마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우리 카드에서도 아이 선수 재영입을 아마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쳤던 선수를 원래 팀이 다시 데려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실패할 경우에는 좀 구단의 책임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좀 아라우조 선수 좀 안정적인 카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쿨한 장난감 세상님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남정훈 기자님 2년 전 아시안 게임 12강 토너먼트에서 파키스탄에 완패하고 분했을 때 본 기사가 기억납니다. 다소 긴 제목이었는데 맞아요. 12명 합쳐 66억 5,800만 원. 고연봉 남자 배구팀 대표팀 12강 토너먼트에서 파키스탄에 0대3 셧아웃 패배 당하며 항저우 아시안 게임 메달 도전 끝. 되게 못되게 썼구나. 네. 자, 며칠 전 국가대표 소집했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때보다는 좀 낫다고 봐요. 지금 젊은 선수들이 계속 몇 년째 지금 같이 손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네. 국가대표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해져서 저는 이번엔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그때는 세대 기초가 딱 시작되기 전이었던 것도 있어서 마지막 그때 한 선수 뭐 이렇게 돼서 네. 마지막 불꽃이었고 이제는 좀 완전 젊은 선수들로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HR님이 이제 그 해설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KBSN 이호근 캐스터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네. 그랬더니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빈자리만 나고 아직 누가 들어올지는 전혀 결정이 되지가 않았다. 아마 그쪽에서 좀 당황스러운 눈치인 것 같아요. 아직 뭐가 그 잘 굴러가고 있었던 해설이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워낙 해설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다은솔 TV님이 남정은 투투크는 보는 눈이 없네라고 올라왔네요. 내가 일부러 안 입고 있었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해설위원은 아직 누가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근데 그 이야기를 넣어놨으니까요. 아마 뭔가 변동이 있으면은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투크는 대체 선수로는 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지금 투투쿠 선수에 대한 다른 구단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 가지 뭔가 점유율 40%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선수의 유형은 아니어서 근데 분명히 배구 지능도 있고 센스도 있는데 뭔가 주공격수가 약한 팀에서는 좀 픽하기 어려울 것 같고 김연경이 있었기에 투투크가 좀 빛난 게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블로킹은 잘하니까 확실히 미들 블로커로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자 배구 국가대표 구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진 않는데. 저도 사실 이게 지난 시즌에 우리 2승을 네. 했잖아요. 이번에도 2승하면 다행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뭐 많이 걱정돼요. 경쟁하는 사이는 아닌데 남녀 대표팀 중에 누가 좀 더 희망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남자가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부도 냉정하게 말해서 네. 사실 세계 상위권은 아닌데 아니죠. 예. 네. 어쨌든 올해 출전하는 대회가 두 개잖아요. 네. 세계 선수권하고 챌린저컵인데 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챌린저컵은 약간의 좀 운과 선수들의 조직력이 쌓인다면 우승 도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중국이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일단 남자부도 트라이아웃 이야기를 거의 대충 나눠본 것 같은데 두 분이 보시기에 어디가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새 얼굴 중에 제일 최대어인 한국전력 에반스가 제일 기대됩니다. 네. 저는 남자분은 사실 좀 애매한데 재계약 선수들 빼야지. 빼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네. 같아요 사실. 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 없다. 남자분은 뭐 부상 선수가 없다면 외국인의 기량 차이는 이번 시즌에는 뭐 레오가 좀 좋고 나머지 선수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자기 팀들이 이 풀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은 다들 데려간 것 같다. 이게 춘추전국으로 갈지 네. 아니면 또 작년의 그림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펼쳐질지는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아 쿼터 벌써 지금 페퍼는 교체한 거죠? 그렇죠.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가 이제 아킬레스건을 다시 다치면서 시마무라 하루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 다른 팀들도 아시아 쿼터 교체 움직임이 좀 있는 팀이 있을까요? 아직은 뭐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정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위파이 선수가 아니, 그건- 재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몸 상태 봐야 되는 거니까. 재활이 늦어질 경우에는 대체 선수를
이제 일시 대체 선수를 쓸 가능성은 있죠. 시마무라 어떻게 보냐고 질문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에서 꽤 좋은 활약했던 미들블로커로 네, 발이 빠른 미들블로커. 키는 작은데 182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또 하이진 선수가 또 키가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은 좀 미들블로커진이 키가 작아지는 게 조금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장소영 감독님이 워낙 명 미들블로커 출신이니까 생각을 하고 뽑으셨겠죠. 저는 스테파니 와일러를 저는 미들블로커로 쓰려고 뽑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봤는데 그런데 확 뭐 툴이 별로 없으니까 182짜리 확 낮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센터 그러니까 미들블로커의 공격을 좀 더 많이 쓰겠다는 보관으로 보입니다. 예. 네. 블로킹보다도. 예. 어쨌든 이게 근데 이 시마무라 선수의 장점이 빠른 발을 활용한 이동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동 공격을 잘 쓰려면 결국 리시브와 세터와의 호흡이 중요한데 과연 그 부분을 페퍼가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좀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즌에도 장의의 공격을 100% 활용을 못했으니까. 못했죠.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마무라 선수 자체는 좋은 선수지만 네. 쓰기 어려운 카드다. 네. 그거를 잘 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들블로커로 바뀐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정훈 기자님과 김유경 기자님 케미 참 좋네요. 이렇게 오해원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통화도 좀 많이 하고. 네. 저희가 사실 배구 볼 때 서로 카톡을 많이 하요. 아 그래요? 같이 그런 보면서 사이에, 네. 어. 서로 의견도 막 주고 받고. 뭐야 징그럽게. 절반이 욕이긴 한데. 네. 여자부 트레이드 말 나오는 거 없나요? 감독님이 이번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김원철 감독님이 네. 우리 IBK랑 트레이드 진행한 적 없다. 미윤정 생각한 적 없다. 얘기를 근데 하셨죠. 과연 없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트레이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간부터 진행이 되고 또 신인 드래프트 할 때쯤 또 진행이 되고 맞아요. 개막하기 직전에도 컵대회 끝나고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많이 오는 팀은 하나 보이긴 해요. GS 칼텍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세터 구인난이 심한데 거기 안혜진이 있으니까. 거기는 국가대표 세터가 2명이 있거든요. 김지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은 많이 오는데 GS는 지금 멤버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젊은 선수들로 경험을 지난 시즌 쌓았고 또 실바가 있고 레이나 선수가 이번 시즌 왔기 때문에 충분히 봄 빼고 이상을 노려볼 수 있다. 뭐 당장 우승할 전력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 쌓은 경험을 그대로 선수들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좀 방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기자님 어디 가셨나요? 질문 나왔는데 오해원 기자님은 제주도에 그 골프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취재 때문에 제주도 출장을 갔습니다. 제주도여서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딴 데였으면은 오늘 이 방송 나왔을 텐데 제주도여서 간 것 같다. 5월에 제주 갈만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